예, 이제 소방 기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방 기계가 제일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 저는 그걸 표현하면 액기스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어떤 부분에 가서는 한참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고 또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잘 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액기스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매주 알고 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방기계가 제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면 좋겠네요. 기본 개념에 보니까 소화 시스템을 하면은 크게 수계하고 가스계가 있다. 이게 수는 물을 쓰는 거죠. 가스계가 있는데, 수계는 이제 연소가 발생하면은 물적 조건하고 에너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소화의 조건도 똑같이 우리가 물적 조건은 연소 1개, 또 에너지 조건은 최소 점화 전류 B 또는 온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물을 쓰는 장점은 뭐냐? 냉각작용이죠. 그런데 이런 냉각작용이 뭐냐면은 인화점 이하로 신속하게 온도를 낮춰가지고 소화기 때문에 재발화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계는 주로 이제 스프링클러, 소화전도 있지만은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이런 식으로 입자 크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작을수록 표면적은 커지잖아요. 물방울의 표면적은. 그렇기 때문에 소화 특성이 입자가 좀 큰 거, 이제 좀 작은 거는 질식이나 냉각작용, 그리고 아주 작은 거는 질식작용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수계 시스템도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A급 화재, 일반 화재는 적응성이 있지만 B급, 유류나 가스 화재죠? C급, 전기 화재에는 적응성이 좀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크게 소화 특성이 화재를 감지하는 그리고 방사 특성이죠. 방사 특성. 그러니까 화재를 감지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물방울을 뿌릴 거 아닙니까? 물방울을 이렇게 뿌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지 특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RTI라고 그러죠? 반응 시간 지수라고 했죠. 그죠? 리스폰스 타임 인덱스라는 말을, 이걸 아마 저 앞에서도 언급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반응 시간 지수. 또 방사 중에서 우리가 화재를 조기 진화하려면 뭐예요? 여기 나오죠. 이것도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ADD라고 해서 실제적인 딜리버드 덴시티 해갖고, 실제적으로 이 스프링클러에서 액적을 뿌려가지고 실제 진화하는 밀도고, 요거는 required니까 필요 진화 밀도 또는 요구 진화 밀도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 요구 진화 밀도보다도 실제적인 진화 밀도가 커야지만은 뭐예요? 이런 커야지만 이렇게 진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ADD가 RDD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낮으면 낮을수록 반응 시간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빨리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ADD가 커져가지고 RDD보다 커져갖고 조기 진화가 가능하지만, 반대로는 수선 피해, 물로 인한 피해도 커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 하면은 보통 재산보호도 있고 인명보호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재산보호, 인명보호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스프링클러 하면은 인명보호보다도 재산보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클러가 인명이 보호된다는 그런 개념은 갖지 말라 이거예요. 스프링클러 재산을 보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수계고, 그 다음에 가스계. 이제
이제 수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가스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은, 이 가스계도 여러 가지도 중요한 게 많은데, 가스는 연소가 가스 상태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죠? 물적 조건이 연소 범위 한계로 소화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스계가. 그래서 B급이나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C는 전역 방출 방식, 전체를 다 방출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또 뭐예요? 또 이렇게 한정된 구역에서 방출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국소 방출 방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열 방출 방식은 뭐예요? 아니, 이게 밀폐, 어디로 그 가스가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폐가 중요한데, 소방법에서는 전 표면적이 3% 정도, 전체 표면적의 3% 정도는 계급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역이라도 소방법이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성능을 확보하려면은, 이런 가스계 시스템의 성능을 확보하려면은, 뭐죠?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중에서 우리는 도화펜 테스트가 있어요. 도화펜 테스트가 있다. 도화펜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요, 우리가, 이게 소화약제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 또 뭐예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공학적으로 분석평가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실제 어떤 현장을 만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그런 크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해서 도화펜 테스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방호구역의 뭐예요? 기밀성 시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방호구역의 기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밀성 시험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써서 하는 이런 도어펜 테스트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능을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또 분말 소화약제는 분말이니까 고체 밀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분말은 냉각작용이 약하잖아요. 예. 분말이 뭐죠? 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소화가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화세보다 순간적으로 소화력이 큰 분말 소화약제를 갖다가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사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뭐예요? 분말 소화약제의 넉다운 효과. 넉다운 시킨다 그러죠? 넉다운 효과, 뭐 이렇게. 녹다운 시키는 거죠, 녹다운 하면 뭐, 우리, 근데 나오는 용어죠, 그죠? 그래서, 녹다운 하면은, 분말 소화약제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약제를 방사를 개시한 후에 10 내지 20초 사이에 소화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30초 이내에 녹다운 되지 않으면은 소화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30초 이내에. 그래서 이 분말 소화약제는 연소 중의 불꽃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부촉매 작용에 의해서 연쇄 반응을 중단시켜서 순식간에 불꽃을 사그러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죠? 분말 소화약제의 녹다운 효과, 또는 뭐예요? 불꽃의 녹다운, 뭐 이런 얘기도 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소방행정은 예방이라, 그러니까 뭐죠? 이 불이 나는 것을 예방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물론 예방도 중요하죠, 그죠? 기본 골격은 예방이지만은 불이 났을 때 소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만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고, 예방보다도 그런데 뭐죠? 역점을 두면은 뭔가 뭐죠? 소방 산업도 발달하겠죠, 그죠? 발전하겠고, 또 소방 과학도 이렇게 과학도 더 발전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소방 기기에 대해서 기본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암기 노트로 들어가 보니까 대형 소화기 충전량 나오네요. 충진이 아니고 충전. 포는 20리터, 강화액은 60리터, 물은 80리터, 분말은 20kg, 그 다음에 하로는 30kg, 그 다음에 탄산가스 CO2는 이산화탄소는 50kg 이랬네요. 충전량이 대형 소화기에 그 정도 들어있다는 얘기고, 강화액이라고 했죠? 그 물이 어느 것을 빙점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강화액이래. 탄산칼륨이죠. K2CO3라는 탄산칼륨을 좀 쓰네요. 물에다가 이게 H2O에다가. 그래서 이런 거 쓰면은 또 질식 냉각 부촉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고, 쭉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가고 쭉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다 나오니까. 여기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이 정방향 면적이죠. 정방향. 자, 요거는요 나중에도 나오는데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에 나오는데 정방향이 있고 장방향이 있어요. 자, 정방향이라는 건 뭐예요?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죠. 그죠? 장방향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직사각형이라는 얘기니까, 요거 장방향일 때 여기 보니까 대각선의 길이니까 요거는 뭐예요? 2R이라고 그래서 R은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R이라고 그러죠. 2R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방향에 대해서는 뭐예요? 쭉 이렇게 하면 요걸 우리가 R이라 그러면 요건 2R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45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R에 45도가, 코사인 45도가 요거 한 변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2R에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러면 뭐예요? 루트 2R이 되잖아요. 요 길이가 루트 2R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책에 가로가 여기가 루트 2R에 요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말이랑 이 말이 똑같죠? 똑같아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체 면적은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요거의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면적은 루트 2R에 제곱하니까 뭐예요? 2R의 제곱이다. 이게 스프링클러가 방사하는 그런 면적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요 이렇게 얘기해서 안 들으면은 야 이게 뭔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이제 그 본 내용에 들어가서도 저 뒤에 가면 또 스프링클러 할 때 나오고, 그래서 요거 그때 가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얘기가 어떻게 돼서 나온 건지. 요거는 뭐죠?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가 2R이다 하는 것을 요거를 좀 알아두시라고 해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요렇게 하면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요거만 써놓으면은 그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배관인데 SPW라는 게 나오네요. 여기 제가 썼어요. SPPS는 카본 스틸 파이프 포 프레셔 서비스 해가지고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이죠. 카본 스틸 파이프 하니까 압력 배관용 탄소광 관관 또는 탄소 관관 해가지고 여기 SPPS 요 준말이에요. 이 소방기술사를 공부하려면요 이 용어를, 왜냐하면 전기도 있고 기계도 있고 건축도 있고 뭐에 가스도 있고 뭐 위험성도, 이 용어 하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PW는 뭐냐면 아크 웰디드 카본 스틸 파이프 웰딩 이렇게 표현하면 뭐죠? 배관용 아크 용접이죠. 아크 웰디드 아크 용접 탄소광 강관 또는 탄소 강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스틸 파이프 웰딩에서 SPW는 그거의 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약자로만 나와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써드렸고, 여기 보시면요 SCH는 맞죠? SCH는 스케줄 넘버죠 이거.
보통 배관 보면 이 S 스케줄 남바 해가지고, 예, 스케줄 남바 해줘, 그죠? 스케줄 남바 해서. 그래서 요 SH 쓰죠, 그죠? 보통 SH를 대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죠? 스케줄 남바에서 압력과 할 때 기준이 되는 번호가 있어요. 보통 이 10에서 160까지 그 10단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바가. 예.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우리가 물의 수소결합 응용하는데, 이제 물도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뭐죠, 이게 거의 한 2개의 테마를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현열, Q는 G 질량이잖아요. C는 비열이고 델타 T다 해서, 현열은 온도 변화에 필요한 얘기는 열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물을 뭐죠, 0도씨에서 100도씨로 바뀐다. 같은 액체죠? 또 여기 잡열은 뭐죠, 기화열. 물이 100도씨에 끓어가지고 수증기를 한다면 기화열이 되겠죠? 그래서 Q는 감마 G다 해가지고, 여기는 R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Q는 감마 G 뭐 이렇게 써요. R하고 감마하고는 잘 여기 참 이게, 감마는 그 R은 뭐죠, 우리가 그 영어고, 감마는 뭐죠, 우리가 그 히라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쓰기가 좀 그래. R로 이렇게 표현된 게 많아요. 저쪽에 가다 보면은 나중에 계산 문제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요,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스프링클러가 보면은요, 노즐이, 여기 보니까 뭐죠, ESPR이라고 해서, 여기 ESPR은, 여기 뭐냐면은, 노즐 선정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표준형도 있고, 주거형도 있고, ESPR, 또 CSMA 나오는데, ESPR은 뭐죠? Early Separation Fast Response 하니까, 평이에요. 조기 진압형. 빨리 진압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대해서 CSM에는 컨트롤 모드, 스페시픽 어플리케이션에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컨트롤 모드, 스페시픽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래서 나중에 용어 나오면은, 아,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라고 내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열 나오네요. 복사열 나오는데, 이 복사열, 람베르트 베르 법칙 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 연소에 기초할 때, 일어날 때 했어요. 그죠? 빛은 복사받으면 뭐 반사도 흡수하고 투과한다 이랬어요. 전부 다 합치면은 1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하나 있어요. 그래서 람베르트 베르의 법칙이 뭐예요? T라는 투과율은 이것도 했죠. 그죠? I0, 입사광, 투과광. 요거에 뭐죠? 요거에, 예. 요건데, 요게 얼마예요? 2의 마이너스 CS. 감광계수라고 그랬죠? L은 요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투과하는 거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CSL 하면은 이게 뭐예요? 요거는 복사열 차단율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복사열 차단율이다. 차단율이라는 이런 명칭하고, 요거는 뭐예요? 예, 투과율이죠? 투과율. 요거는 투과율 T라고 그랬어요. 투과율을 빼주면은, 이게 투과율이니까, 이래서 빼주면은, 그게 뭐 차단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쭉 또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서, 쭉 소화용수나 이런 쪽에 보니까, 또, 예. 이렇게 관포체적이라는 거 있거든요. 관포체적. 나오는데 미리 한번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뭐죠? 잠깐 미안합니다. 이쪽까지 나가시겠어요. 여기 있으면은, 이런 게 있으면은 요 높이에다가 이 전역 방출 방식인데, 요 높이에 얼마를 더하냐면 0.5cm 더 하거든요. 그거의 전체 최적이라는 얘기죠. 0.5cm를 더해가지고 최적을 구하는 거야, 이게. 그거를 우리는 관포 최적이라는. 그래서 뭐죠? H 플러스 0, 예, 그러니까 50cm가 0.5m잖아요. 곱하기 S, 예, 그 면적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방호 면적이라고 나오네요. 방호 면적. 방호 면적은 뭐냐면은, 요거는 뭐예요? 국소 방출 방식이 했으니까, 어떤 방호 대상물이 있으면은,
이건 어떤 이제 룸 개념, 전역 방출 방식을 얘기한 거고, 이렇게 국소 방출 방호 대상물 높이 3배를 수평으로 연장했다 이거죠. 만약에 방호 대상물이 있다면 이 높이에 곱하기 3H를 해갖고 이 면적을 우리는 방호 면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죠? 최적의 개념이죠. 관포 최적. 이거는 면적이니까 제곱미터고, 최적은 뭐예요? 요 높이에 0.5m를 더해가지고 이 전체의 최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관포 최적하고 방호 면적이 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해야 되고, 스프링클러가 설비별 종류인데 여기서 그림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습식 있고, 예, 습식, 예, 습식이 있네요. 습식, 예, 습식,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 그 나중에 가서도 또 나오지만은 건식. 그 다음에 뭐죠? 일제살수식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요, 습식은 뭐냐면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해가지고 요 유수 검지 장치까지 유수 검지 장치가 있고, 어떤 유수 검지 장치가 여기서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방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까지는 뭐냐면은 가압수, 물이 가압돼서 들어있다가 이거는 여기서 막힌 거죠. 그죠? 이게 이 폐쇄형 헤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죠? 가압수가 나가는 거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야, 이게. 그렇게 폐쇄된 거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도 차 있고, 여기도 차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다 차 있어가지고, 이게 개방되면 바로 뭐예요? 쏟아지겠죠. 그죠? 예. 이런, 이 습식이라고 그러고, 헤드는 폐쇄형이다 해갖고, 요거를 갖다가 이 유수 검지 장치가 이걸 알람 밸브라고 그래요. 알람 밸브. 밸브가 알람 밸브.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참 그 네 가지를 구별 좀 해줘야 돼요. 준비 작동식은 뭐냐면은, 자, 여기는 가압수 물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예요? 공기가 들어간 거예요. 대기야. 그리고 요것도 이제 폐쇄형 헤드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갔으니까, 요때는 뭐죠? 이게, 그때 이거를 갖다가 이제 프리액션 밸브라고 그래요. 프리액션 밸브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여기는 가압된 물.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 건식은요,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에 별도로 뭐죠? 여기는 가압수고, 여기가 압축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컴프레셔를 써가지고, 컴프레셔를 이렇게 이 컴프레셔죠, 컴프레셔. 영어로 쓰면요, 컴프레셔 이랬죠. 그죠? 이 컴프레셔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가압된 물이 들어가고, 여기는 압축 공기가 들어가서 열리는 거예요. 요때는 뭐냐면은 이제 건식 발브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건식 발브. 여기는 건식 발브가 되는 거죠. 살수식은 뭐냐면은 여기 헤드가 개방냉 헤드예요. 폐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예, 여기는 가압수가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일제 개방 밸브를 쓰는데, 여기는 일제 개방 밸브를 우리는 뭐죠? 델류즈라고 그러죠. 델류즈 밸브, 뭐 이렇게 일제 개방 밸브 이렇게 써요. 델류즈 밸브다 이렇게 했죠. 일제 개방. 델류즈라는 것은 뭐예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마 폭주, 뭐 이렇게, 또 아니면은 뭐 호우 이런 거거든요. 그게 한 방에 왕창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일제 개방 밸브가 여기서 뭐죠? 쭉 일제 개방 밸브가 뭐냐면은 여기에 감지기가 있죠. 화재 감지기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면 뭐죠? 이쪽에 이거 일제 개방 밸브 확 열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감지기가 동작하니까 신호가 오는 거죠. 뭐에 의해서 딱 오면은 이제 수신반을 통해서
감지를 수시에 딱 하면 이 수신반에서 이거 열어 이래가지고 열으면 뭐죠? 그때 확 나가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는 대기압이 있어요. 대기압. 그러니까 이랬네요. 자, 여기 습식은 뭐예요? 여기는 전부 다 가압수니까, 그죠? 가압수는 뭐 얘기 안 하겠어요. 이제 여기 1차는 다 가압수예요. 그럼 1차가 여기 2차가 뭐냐면 여기는 뭐죠? 습식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가압수가 들어가는 거죠. 가압수. 습식은 가압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가압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프리액션 밸브니까 여기는 뭐죠? 대기압이 있는 거죠. 대기압. 그 다음에 이제 건식 밸브는 뭐죠? 여기 컴프레셔를 써서 뭐죠? 여기는 압축 공기가 들어가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쭉 이제 이것도 여기는 대기압이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대기압. 그 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게 여기는 뭐죠? 개방형 헤드라는 얘기죠. 여기는 개방형 헤드. 헤드가 개방됐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다 폐쇄형 헤드다. 폐쇄형 헤드.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헤드가 여기가 다 폐쇄가 된 거고, 왜냐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뭐 여기까지는 가압수가 들어가는데 요 알람 밸브는 여기 2차 측은 뭐가 들어가요? 가압수가 들어간, 물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여기는 닫혀 있는 상태고. 준비 작동식은 여기는 가압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예요? 건식이 그렇죠? 준비 작동식은 또 여기에 대기압이 들어간 거죠. 그때 밸브 이름은 프리액션 밸브고. 건식은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건식 밸브인데 여기서 뭐예요? 여기 들어간 거죠. 압축 공기가 들어간 거고. 일제 살수식은 요 일제 개방벌도 요 감지기가 동작하면은 요 수신반에서 일제 개방하는 요 밸브를 갖다가 열어주면은 뭐예요? 그때 뭐예요? 확 쏟아져 나가는 거니까 이거를 뭐예요? 우리는 일제 개방 밸브에서 밸브가 다 달라요, 이름이. 여기는 알람 밸브, 프리액션 밸브, 건식은 건식 밸브, 준비 작동식은 프리액션 밸브, 일제 개방식 일제 개방 밸브 또는 델류즈 밸브 이렇게 쓰죠. 델류즈 밸브. 밸브가 틀리죠? 그 다음에 여기 개방형 헤드, 일제 살수식은 나머지는 폐쇄형 해주다 해서 요거 그림 보면서 이해하면요 다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비교했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여기가 표로 다 요약돼서 나와 있어요. 보시면 돼요. 템포 스위치라는 것은 개폐 밸브의 개폐 여부를 감시하는 거 있고, 우리가 이제 소화약제를 갖다가 우리가 특히 이제 유료 화재 날 때 탱크도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CRT는 콘루프 탱크라고 그러고, 콘루프는 뭐예요? 완전히 지붕이 있는 거죠. 그죠? 콘루프. 그 다음에 플로팅 루프 탱크는 뭐냐면은 이 탱크 액면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죠. 그죠? 플로팅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붕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플로팅이라고 그러고, 지붕이 콘같이 이렇게 씌어져 있는 것은 그래서 CRT다. CRT라고 해서 이 화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FRT라고 해서 FRT에서 플로팅 루프 탱크라고 해서, 여기서는요 뭐 이거 대부분 뭐 이렇게 약자로 나오지 그냥 뭐 콘루프 탱크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나온다지. 그러니까 CRT 나오면 이거는 콘루프 탱크나 이렇게 얘기가 되죠. 유료 화재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래서 요것 좀, 그러니까 표면 위로 집어넣는 거 있고 그 밑으로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약재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좀 그렇네요. 그죠? 그 다음에 분말 소화약제 비누화 현상 해가지고, 비누화 현상은 뭐예요? 여기가 사포니피케이션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뭐죠? 일반 연소 일어날 때 맨 마지막에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유지, 에스테르 이런 것을 알칼리로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비누하고 글리세린을 만드는 반응을 우리가 비누화 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송풍기하고 압축기 있는데 송풍기에 팬하고 비에 블로어 있잖아요. 블로어. 그 다음에 뭐죠? 또 뭐냐면 컴프레셔 압축기. 아까 했죠? 압축기. 요거 압축 컴프레셔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여기 펜하고 블로와는 같은 송풍기인데 압력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죠? 1000mm AQ 미만에 1000mm AQ가 아쿠아라고 해서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메타로 하면 뭐죠? 1메타네요. 그죠? 1메타라는 얘기예요. 그럼 1메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1메타는, 예. 1메타는 몇 기압이에요? 기압을 하면? 1기압이 10메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메타는 0.1, 그죠? 그 1메타, 요건 1메타니까, 요거는 1메타 AQ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보통 1기압이 10메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kg F per 제곱센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환산이 다 되잖아요. 이게. 그 블로와는요, 압력이 1000에서 만 미리니까 0.1에서 1kg F per 제곱센치 미만이다. 그러니까 이 펜보다도 블로와가 압력이 더 세네요. 컴프레셔는 뭐예요? 만 미리미리 AQ 이상이니까, 저기 10m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kg F per 제곱센치 이상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것만 알면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이거 우리 다 했잖아요. 압력 단위에서. 아, 송풍기는 뭐 팬도 있고 블러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뭐 이렇게 옛날 직장 할 때 보면 루스 블러와 뭐 IDF 뭐 팬,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컴프레셔, 컴프레셔도 다 이게 뭐 압축 공기 집어넣고, 블러와는 뭐고 팬은 뭐지 이렇게 또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 압력 차이라는 걸 좀 알고, 그 다음에 소화기는요, CO2 소화기, 하론 소화기, 분말 소화기를 했는데, 분말 소화기도 제가 그 연소일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 1종, 2종, 3종, 4종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론 소화기 같으면 뭐예요? 탄불염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순서가. 그러니까 하론 뭐예요? 1301은 여기 탄소, 불소, 염소, 취소 해갖고 브로민이니까 요 자리가 그래서 요거는 뭐죠? 탄소 1개, 불소 3개, 취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탄소 10, 불소는 뭐죠? F3, 취소는 뭐죠? BR 하나. 이게 1311, 뭐죠? 1301, 뭐 1211,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분말 소화기 하면 이제 방진 작용이라고 있어요. 방진은 뭐 이렇게 우리 먼지 할 때 진짜잖아요. 그죠? 방진. 그럼 어떻게 분말 소화기에 방진이라는 개념이 있느냐 이러는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 방진 내갖고 우리가 다스트 프루프, 그 방진을 하면은 그 가연물질이 숯불 형태로 연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으로, 숯불 형태는 뭐예요? 예. 숯불에 이렇게 융착해서 피막을 이루어서 이렇게 방진을 한다는 얘기, 감싼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는 그런 방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여기서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게 하는 것도 방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개념이. 예. 그래서 뭐죠? 이게 제3종 분말 소화약제에서만 나타난 효과인데, 이 제1인산 암모늄이 열분해될 때 생성되는 용융유리상의 메타인산은 HPO3라고 했어요. HPO3가 또 나올 거예요. 이게 메타인산인데, 요 메타인산이 이제 이런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연물이 표면에 층을 이룬다 이거죠. 뭐가 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표면에 만들어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 표면에 막을 형성하면은 뭐예요? 산소가 못 오게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진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방진작용. 나중에 한 번 더 용어가 나올 거예요. 방진 효과. 그럴 때, 방진이 뭐냐? 이게 뭐 진동을 방지하는 건지. 이게 한글로만 쓰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글로 해석이 아니고
예.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기본 개념을 많이 했죠, 그죠? 많이 했는데, 자, 이런 용어 같은 것도 좀 이해하면서 쭉 전체적으로, 뭐 이건 뭐를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용어가 좀 필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써드렸고, 특히 이렇게 스프링클러 요거요. 뭐 다음에도 나오겠지만은, 굳이 거기서는 뭐죠?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드릴 테지만,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습식은 발브 이름이 알람 발브예요. 알람 발브. 또 아니면 뭐죠? 그냥 뭐 알람 발브라고 안 하고 그냥 뭐 어떻게 또 발브라고 또 명칭을 붙여도 되냐면은 뭐 유수 검조 장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보통 유수 검지 장치인데 일반적으로 다 쓰는 얘기예요. 다 여기서도 이것도 유수 검지 장치고 다 유수 검지 장치인데 그 발브 명칭은 알람 발브다 이거지. 알람 발브 습식은. 그리고 여기는 습식이나 준비작동식이나 건식은 다 요 헤드가 폐쇄된 거다. 막혀 있다는 얘기죠. 닫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제사주식은 한 방에 막 쏟아야 되니까 이거는 개방형 헤드를 쓴다는 얘기고. 그래서 습식은 알람 밸브인데 요 1차는 다 물이 이렇게 가압되어 있다 이거죠.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도 습식은 가압수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가압된 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은 요 발브 명칭이 프리액션 발브다. 프리액션. 근데 여기는 뭐죠? 대기압이 돼. 그 다음에 여기 건식은 요걸 건식 발브라고 그러는데 이 컴프레셔로 해서 압축 공기를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제살수식은 뭐죠? 일제 개방 발브라고 그러는데 요거 델류주 발브라고 그러고 요건 뭐죠? 감지기를 써서 감지기가 화재 열을 감지하면은 수신 이게 열리면서 확 쏟아낸다 이거죠. 그래서 일제살수식 델류주 밸브, 준비작동식 프리액션 밸브 요 용어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 강경의 정방향과 장방향은 왜 이런 수식이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뭐 한 6, 7분 더 지금 했는데 이게 기본 개념 설명하는 데만 이렇게 걸렸네요. 예, 여러분들 예, 재밌죠?